정치인이 아니고 싶고 방송인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분이죠. 유시민 이사장이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누구든 구속될 수 있는 그런 법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또 일파만파 파장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죠.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년간의 위법 사례를 처벌하듯, 그러니까 개개인 차량에 뭐 중간에 이제 바꾸지 않았다면은 5년 탄 차에는 만약 5년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적발되지 않은 위반을 이것을 마치 빼다가 다 뒤져서 벌금을 물리듯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국 가족을 터는 것처럼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빗대서 황새식 공소장이다. 그러니까 황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15번을 쪼면 한 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황새가 이제 물가에서 미꾸라지 잡으려고 이제 쪼면서 먹이를 찾는 그런 모습에 빗댄 것 같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게 그 진영 나누어서 바라보는 시각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논란에 있을 법한 표현은 몇 군데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식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예.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유명인이 그것도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 한다면 분명히 중도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또 반대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자, 검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600, 1,700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차명으로 돌려서 760차를 갖다가 계좌를 갖다가 차명 거래를 했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어디 컴퓨터에 심어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명으로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주식을 갖다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 거래자는 요즘에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공소장에 그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설득될 만큼 760차례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다만 누구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차명으로 거래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가 정말 정확하게 적시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적시돼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이게 범죄인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의 그 평가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이 시기에서 적절한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논리들이 전개될 것인데 다만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렇게 자제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또 언론이 선택해서 전달하는 그런 언론에서는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 팩트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 나름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다른 논리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유 이사장이 이번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쏟아내는 궤변과 선동은 요즘 말로 TMI다. Too much information.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몰라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정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악취나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중하라.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진중권 교수가 그 조국 전 장관의 지인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만은 연일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최근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공정작가와 설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히려 화제의 인물로 부각이 됐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태도는 단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네,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울러서 독이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검찰 문제점을 비판하고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사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이제 유 이사장이 했는데 결국에는 조국 장관 편에 서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이런 논평들을 네. 검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평이 아니라 그냥 진영 논리에서 나오는 어떤 발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접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왜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아이템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잡아가지고는 논평할 가치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고 기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이 정말 정치성을 띠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소장에는 구속 요건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까지만 들어가고, 이게 차명 보유라는 거는 아마 그 명의자들이 소환이 돼가지고는 보유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거래 내역들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도에 보니까 뭐 IP 주소까지 나왔다 그러던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검찰이 법원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뭐 수십 년간의 법 위반 사례를 처벌했다. 뭐 이거는 지금 표적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백혜련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소장이 처음에 제출이 됐을 때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가 특수부로 재배당이 됐거든요. 네. 재배당이 형식적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할 수가 있고 특수부 검사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는 검토를 하면은 압수영장은 또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황세식 공소장 이런 말을 했는데 15번쯤은 나는 왜 15번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보면 혐의가 14개,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뭐 펀드라든지 별거 아닌 죄인 것 같은데 왜 이게 15개씩 이렇게 혐의가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카테고리로 보면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법조인 입장에서 혐의를 나열하다 보면은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고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피 사실도 다 그렇게 나뉘는데 언론을 통해서 유독 이번 사안은 다 이제 항목별로 관심이 다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보여진 좀 거죠.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극도 있었고 어떤 진영의 건재함을 원하고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인이에요. 진영의 건재함을 원하고 진영 논리를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치우친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